안녕하세요. 이제 겸사겸사 10회를 녹음하려고 하는데요. 1부는 2분기, 그러니까 저번 달에 녹음을 했는데 네네. 이제 7, 8월 중에 어떻게 보냈는지 잠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무사 씨는 2분기 어떻게 네. 보내셨나요? 저는 그 저번 촬영 때 이제 메리츠가 자사주 매입량을 크게 늘렸던 가격대부터 다시 또 100으로 채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채운 채로 계속 2분기를 보냈다가 매매는 딱 한 번 했고요. 그래서 메리츠 100이었다가 이제 시장에서 새롭게 조금 부각받는 게 이제 전닉이 쏠림이 극대화로 된 다음에 뭔가 그나마 조금 훈풍으로 다른 테마들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그때 제가 공감했던 어떤 탑다운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제 AIDC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SKT의 가장 매력을 느꼈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한 10% 정도를 떼어가지고 첫 매수를 시작했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정발상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날 이 테마로 형성되는 가격대가 하방이어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로 한두 거래일 만에 그게 안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또 매매를 종료하고 다시 또 메리츠 100을 채워서 지금까지 또 쭉 이렇게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총 매매가 한 번 했어요. 그래서 되게 단조로운 분기를 보냈습니다. 네. 개마 씨는 어떤 좀 변화가 있으셨나요? 저는 어쨌든 이 올해 내내 네. 거즘 닉스 위주로 네. 갔고, 그 다음에 해외 달러 자산도 늘리고 싶어서 뭐 어쨌든 메모리 피어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샌디스크랑 마이크론 위주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샌디스크를 대부분은. 네. 근데 아마 7월 말부터 6월 말부터 시작해서 7월 초쯤에 그 메타 이슈가 나온 7월 2일인가? 네. 7월 2일일 거야. 아마 7월 2일 날에 메타 이슈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그 21선을 갭으로 그 밀어버린 때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 비중을 덜어냈었어요. 덜어내고 이제부터는 비추세 시장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매매를 최대한 덜하자라고 블로그에도 써놨거든요. 블로그 비공개 글에 써놨는데 실제로 그거 이후에 갭을 메꾸는 듯이 하다가 다시 또 갭 하락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섣불리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번 손절이 나갔어요. 샀다가 10% 손절 나간 게 한 두세 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로스컷 한 두세 번 나가고, 두세 번 나간 다음부터는 약간 수급적인 이슈가 큰 이슈였으니까 수급만 보자 해서 금투수급만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금투수급이 들어오면 전익이 저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말아 올린다, 그렇게 생각해서 금투수급 위주로 보고, 뭐 파생이랑 선물 쪽 외국인 그 흐름은 항상 같았으니까 그거는 베이스로 깔고 금투수급 위주로 데이 트레이딩만 하면서 지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엔비디를 뭐 닉스를 그대로 가져갔으면 뭐 한 60%, 70% 낫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최대 엔비디 찍었거든요. 최대 엔비디 찍고 그 다음에 좀 복구를 조금이나마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겸아 씨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겸사겸사가 벌써 10회차인데 네. 이제 처음에는 약간 둘 다 좀 가치 베이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맞아요. 이제 겸아 씨는 이제 조금 더 트레이더 성향이 네. 이제 조금 이제 더 맞는 색깔을 이렇게 갖춰졌지만 오늘도 뭔가 도입부부터 이제 선택하는 용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좀 달라짐을 느끼는 것 같고, 맞아요.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잡담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그래도 여전히 겸아랑 저랑 이야기가 잘 된다. 왜냐면은 어쨌든 산업에서의 핵심적인 것들을 맞아요. 보려고 하는 그걸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저 또한 가치 투자자가 좀 더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어쨌든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두 개 접점이 맞아서 투자 방법은 달라도 아무튼 좀 재밌게 계속 이야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말고는 네. 딱히 크게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 메모리 네. 이런 것들은 좀 메모리, AI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계속 산업적인 거는 네. 그냥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주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주주환원이 상방을 열어주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건데 바닥보다 좀 더 내려갔으니까 오늘도 많이 올랐고 뭐 몇 거래를 더 오를 수 있는데 이게 상방을 엄청 올릴 수 있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 더 반응을 잘해주는 건 네. 저는 미국 시장이라고 봐서 전익 비중은 아예 없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위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메모리가 이번에 사이클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많이 되기 시작했을 때 사실 지나고 보니 단기적인 고점이었고 네. 저는 그래도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이클일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입장으로 계속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산업의 변화는 확실히 생겼잖아요. LTA라는 것도 생겼고 그리고 이 메모리가 정말 압도적으로 물량이 많이 필요하게 된 지금의 환경에 대한 공감도 있으니까 그 산업적으로는 그렇게 쭉 흘러갈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주가는 사이클에 이미 이제 돌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평균처럼. 그렇다고 또 여기서 막 때려 맞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대신에 지금 저는 그냥 약간 나이브한 생각이긴 하지만 전익이 한 1000조, 2000조 밴드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힘이 이번에 그 좀 나이브하게 말한 그 1000조라는 베이스가 주주환원으로 지켜지는 모습을 또 보니까 그 생각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근데 AI는 너무너무 또 찐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그러면은 이 반도체라는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나갈 애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컨퍼런스 콜을 쭉 보고 여기서도 좀 많은 변화를 느꼈고 맞아요. 예,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과 뭐 네오클라우드나 이런 그냥 기업형 AI 이런 수요들을 계속 이렇게 저울질해가면서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메모리는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메모리를 활용한 하이퍼스케일러들에서 계속 기회가 크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계속 저는 하이퍼스케일러 위주로 만약에 뭐 이 시장에 동참을 한다면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AI에 대해서. 맞아요. 확실히 그 하이퍼스케일러랑 뭐 네오클라우드랑 네. 아니면 다른 애들이랑 차이가 확실히 많으니까 저도 그거는 완전 공감 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이번에 하이퍼스케일러들과 AICE 이렇게 AICE, 나눠준, 네. 예, 그렇게 분배해준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형성됐던 내러티브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말고 네오클라우드나 아니면 소버린 AI나 그러면서 국내 AIDC도 좀 각각 받았고 약간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더 큰 매력을 느꼈었거든요. 왜냐면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제공하는 게 GPU 렌탈뿐만이 아니라 통합적인 거잖아요. 보안도 그렇고 그 기업이 그 클라우드를 이용함으로써 그때부터 발생하는 데이터에서 이제 곱셈으로 계속 쌓일 그 기업만의 고유한 그런 정보들이 계속 쌓일 거니까 그거는 락인이 무조건 하이퍼스케일에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는 그 장표에서 그거를 분리해서 공개해주긴 했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주가를 부양하려면 그렇게 반란해서 공개해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그렇게 반란해줬지만은 여전히 하이퍼스케일러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이퍼스케일러가 무서운 게 네. 어쨌든 GPU를 그러니까 GPU를 사가지고 렌탈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걔네가 GPU 단가 비싸고 공급 안 되니까 TPU로 자기만의 그것도 하고 걔네 클라우드 실적에 TPU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그 TPU 판매 수익도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다음 맞아, 분기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이제 구글이랑 아마존은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이걸 TPU랑 클라우드랑 쪼개줄지 안 쪼개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쪼개겠죠. 커지면 쪼개는 순간 저는 뭔가 한 번 더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최근에 보니까 그 이번에 이런 사이클이 오기 전에 그런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이제 새롭게 부각받기 전에 계약했던 건들이 27년도쯤에 재계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에서 수익성 맞아요. 그런 수익성이 새롭게 드러나는 시기랑 아까 겸아 씨가 말한 그런 TPU나 이런 부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날 시기 그리고 FCF도 다시 돌 시기 이런 것들이 다시 27, 8년도에 맞아요. 이제 그렇게. 크게 돌아올 것 같은데 저는 또 그때쯤 되면은 다시 또 메모리가
또 다시 또 갈 환경도 그때 또 조성이 될 수 맞아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메모리는 이제 뭐 지금은 예전에는 조금 이제 사이클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계속 중립적으로 봤다면은 이제는 긍정적으로 보되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 저는 약간 크게 세 개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하드웨어를 볼 때 메모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광, CPU, 그 다음에 하나는 전력 이쪽인데 올해 초에 보면 약간 제 생각에는 힘을 잃어가는 순서가 전력이 많이 잃고 네트워크 잃고 메모리 잃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 상승폭이 덜한 게 세 개가 다 같이 가면 좋은데 유동성이 딸린다고 느끼는 게 전기 먼저 떨어지고 네트워크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엔 이제 메모리인데 네. 우리 이게 뭔가 다시 또 순차적으로 잘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주식 관점으로 보면 유동성이 조금씩 딸려가는 거는 확실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산업단에서는 뭔가 그래도 병목을 없애려고 보이는 게 뭐냐면 메모리가 어쨌든 엄청 부족하잖아요. 엄청 부족하니까 세레브라스나 아니면 클라우드 플레이어나 이런 애들이 하는 역할이 점점 더 각광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레브라스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해요. HBM 없이 이미 하는데 네. 뭐 디램 뭐 있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병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메모리는 메모리 관점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봤었는데 며칠 전에 어디였지? 외사 레포트 보니까 메모리의 병목이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네트워킹을 한 10배 정도 더 늘려버려가지고 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그 인하 IMP 그 웨이퍼가 어쨌든 쇼티지인데 그거 없이 다른 방식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보는 관점이 비용이 많이 드는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쨌든 다 산업적으로 병목 때문에 비용단이 올라가니까 다른 쪽으로 뭔가 이렇게 다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AI 하면은 이제 산업지도가 지금 꽤 많이 그려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시장은 새로운 걸 좋아하는데 이 산업 윤곽이 이제 많이 드러났고 어떤 형태로 어떤 포지션의 회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려지고 나니까 이제 신선함 같은 그런 게 부족해가지고 좀 그렇게 힘을 잃는 것들이 네. 자꾸 좀 생겼던 것 같고 맞아요. 유동성이 부족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투자자로서 지금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이제 반도체와 아까 말한 네트워크나 이런 병목들 생기는 이런 좀 물리적인 네. 이런 것들이 해소돼서 이 도구가 완성되었을 때 그 다음에 대해서를 계속 상상하는 게 좀 투자자로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계속 팔로우하면 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코이어런트도 네. 놀랐던 거는 코이어런트가 6인치가 수율이 한 번에 올라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4인치만 하다가 6인치는 뭐 되겠어 해가지고 저는 완전 그러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루멘텀이 무조건 계속 해자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예 그냥 저는 이번에는 이제 코이어런트도 봐야겠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충격적이었어서 네, 뭔가 계속 이렇게 신규 강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도 뭐가 막히다 보니까 하도 뭔가 그렇게 막히니까 나온 것 같네요. 근데 이제 하도 막히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지만은 어쨌든 뭔가 제가 찾고 싶은 거는 보다 본질적인 이 가장 큰 줄기를 계속 찾으려는 노력을 좀 저는 해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AI나 반도체 같은 이야기를 1부 때 할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말을 해버렸거든요. 어쨌든 1부 때 이제 각자 네. 이런 매매 같은 걸 했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파생돼서 이런 네. 것들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2부 때는 또 제 생각, 제가 기업을 바라본 생각 이런 것들을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